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이제 위치도 저희가 저번에 하고 있었는데 위치도 표현을 좀 잘못 쓰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어제도 휴일이었는데 어제 영상을 못 올린 게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요거를 만드느라 그랬어요. 요거 설계를 하느라 그랬고, 일단은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늘상 강의하다가 중간에 이제 학원 강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출판사를 뭐라고 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고, 출판사에 나와 있는 정답들을 잘못된 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 경우 종종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거북했었다. 어제 영상에서 많이 거북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거북하게, 물론 저도 이제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좀 거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교강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출판에 관련된 이 교재 출판에 관련된 분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그 잘못된 게 안 고쳐지고 있는 걸 보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그런데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이제 제가 뭐라 하는 게 상당히 거북하겠죠. 근데 네가 뭐 얼마나 잘난 놈이길래 뭐 욕을 하고 그러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 도저히 참고 못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 기존에 있는 교재의 잘못된 내용을 소개를 하는 거면 그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해서 그냥 그거 스캔해가지고 뭐 띄워놓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자료를 제가 함부로 사용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제가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기분 나쁜데 제가 이제 건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뭐, 우리 라이센스를 침범했다. 저작권을 침범을 했다. 뭐 이런 건수를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대로 사용 안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치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새로 설정을 했고요. 만약에 치수값이 비슷하다라고 하나, 딱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딱 떨어지게 맞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우연의 일치예요. 치수값이 얼마가 되는 거를, 저작권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 구성 자체도 제가 원래 그 문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 거에서 약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거랑 비슷한 문제는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건. 근데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그거는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하게 뭐 라이센스가 어쩌고 저작권이 어쩌고 이 드릴직이라는 구조 자체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 주세요. 드릴직이라는 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구조고 뭐 여러 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구조고, 그러니까 댓글 걸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걸 다 새로 이제 치수 정하고 뭐 설계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했고, 대부분 드릴지그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기존에 있는 교재보다 조금 더 불친절한 건 있어요.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삽입 푸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 라이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재들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실제 그 규격에 맞는 여기 못따기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못따기 들어가고 못따기 부분은 요 널링 없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문제를 낸다면 그렇게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요 끝에 요 테이퍼진 것도 실제 사이프시 테이퍼를 그대로 해가지고 문제로 작성돼 있더라고요. 교재들 보니까. 나라면 그냥 45도 테이퍼 넣어놓고 규격에 맞게 안 그리면 감점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이제 제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아니면 이제 국가자격 시험, 일반 기계기사, 뭐 기계설계 산업기사 뭐 이런 데 있는 실기 문제들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이 실기 문제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회사 들어가서 겪는 그 업무 프로세스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실제 이제 들어가면 회사 처음 입사를 하면은 이렇게 고참이 조립도를 하나 줘요. 조립도 본인이 막 설계해가지고 조립도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립도를 주고, 야 그거 내가 조립도 해놨으니까 제일 처음에 시키는 게 요 품번
야, 풍선 따라. 요거 시키고요. 제일 처음에 시키는 게 풍선 따는 거예요. 풍선 따는 거 시키고, 그 다음에 풍선 다 땄으면, 야, 그 풍선대로 단품도 다 따. 단품도 다 만들어. 그럼 부품 다 분해해가지고 단품도 만드는 거. 실제 그렇게 제일 처음 들어가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산학용 기능사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기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실기들이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조립도를 줘놓고 이제 부품도를 해라. 그런 거죠.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이제 실무에서는 측정은 안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가조리를 재잖아요. 근데 본인이 조립품 구성한 그 조립도를 캐드 파일로 주지, 그걸 야, 자로 측정해가지고 그려라.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서 측정 과정은 빠지기는 합니다. 측정 과정은 없다. 대신에 투상을 완벽하게 구성하는 거는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곡참이 줄 때, 완벽하게 설계해서 주진 않아요. 본인도 이제 다른 설계도 해야 되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못닥이 들어가야 될 거는 거 빼고, 몇 개 빼고 주고, 뭐 그냥, 야, 나 대충 그렸다. 네가 그 형태 알아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형태 디테일하게 단품도에 맞게 잡아야 된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그거 다 잡아가지고 하는 게 이제 사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하는 그 업무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설계회사에서 처음 입사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프로세스하고 완전히 동일하다. 거의 동일하다. 완전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구성은 상당히 잘 돼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느낀 실무 경험에서는 그렇게 되고 단지 이제 좀 이제 뭐 그 위로 올라가는 등급이 올라가는 뭐 이제 산업기사라든가 기계설계 산업기사라든가 일반 기계기사가 차이점이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론 쪽에서 차이가 있죠. 이론 쪽에서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는 이제 그냥 간단한 내용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로 가면 이론 쪽에서 약간 계산하는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되고 일반 기계기사까지 가면 뭐 나와야 될 역학이 다 나오죠. 연력학, 뭐 정력학, 뭐 유체역학 뭐 이런 것들 다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계 설계를 하기 위한 제반이 되는 이제 지식들을 얼마나 많이 습득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등급이 나눠진다. 물론 이제 이 큐넷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는 사원급을 얘기를 해요. 사원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계설계 산업기사는 대리급이라고 보면 돼요. 대리급. 그래서 기계설계 산업기사는 이제 실기에 약간 추가되는 게 있죠. 설계 변경. 대리급 정도 되면 고참이 야 거기 베어링 사양 이걸로 바꿔라. 딱 그러면은 그거 바꿔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 다음에 부품도까지 뽑을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돼야 된다. 맞아요. 예. 이제 대리급 정도 되면은 고참이 모든 걸 다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이 베어링 이거 적절하지 않은데 고참이 좀 베어링 잘못 선정했어. 그러면 그걸 바꿀 수도 있고 바꿔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 보고하면 돼요. 베어링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면 좀 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고참이 보고 그래 내가 봐도 딸릴 것 같네. 고참도 사람이니까 실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베어링 바꿔서 설계하고 그 정도는 대리급에서 해요.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조립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걸 수정해서 이제 다시 부품을 하고 뭐 그 정도는 대리급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업무 프로세스적으로 보면은 이제 산업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그 설계 수정이라는 내용은 대리급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계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큐넷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과장급에서 독립적으로 설계 수행이 가능하고 근데 독립적으로 설계 수행이 가능한 거는 테스트를 못 하잖아요.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양을 적어놓고 이거에 대한 설계를 하십시오라고 테스트를 하려면 이게 정량 측정이 안 돼요. 사람마다 기구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게 올바른 방식으로 설계를 했느냐를 따지려고 채점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량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못하는 대신에 뭐래요? 예, 구조 계산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구조가 역학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뭐 이런 계산들을 추가적으로 봐가지고 설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식적으로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건 뭐예요? NCS죠. NCS.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NCS를 얘기해. NCS.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자격증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NCS는 이제 수준이라는 게 나오죠. NCS 수준. 그래서 뭐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해가지고 NCS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리급이냐, 과장급이냐, 차장급이냐, 뭐 사원급이냐 뭐 이런 것들을 수준으로 나눠요. 그래서 사원급은 대략 2, 3수준. 2에서 3수준. 그 다음에 대리급. 이게 4에서 5수준. 그 다음에 과장급 이상. 과장 이상이 6에서 7수준. 뭐 이렇게 돼요. 대략적이에요. 이게 뭐 이제 제 분류가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이제 직업훈련 교육 받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전산응용 기계기능사, 이게 이제 기계설계산업기사, 이게 이제 일반 기계기사. 이렇게 되는 거죠. 대응되는 게 서로. 근데 문제는 이제 NCS는 이제 여러분들 NCS 과정에 맞춰서 교육하는 교육기관들을 찾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수준을 넘기는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NCS로 대리 과장급의 자격을 따기가 힘들어요. 뭐 어디서 뭐 4수준 이상의 교육을 하는 데가 있으면 있기는 있을 거예요. 뭐 아예 없진 않겠지.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직업훈련 교육기관들은 다 2, 3수준, NCS는 2, 3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딱 요 수준. NCS로 이제 요렇게 따기는 힘들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갑자기 지금 얘기가 3,000%로 빠지고 있는데 원래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알고 가면 좋으니까. 내가 이제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따서 대리급의 자격을 땄다. 그러면은 기계설계 산업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처음 입사할 때 대리로 입사를 할까요? 네, 대리로 입사 못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격증 시행기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NCS 같은 경우는 NCS 시행기관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회사에서는 얘도 사원, 얘도 사원, 얘도 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에서는 얘가 대리를 달려면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만 회사에 입사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지식들이 대리급 수준으로 쌓여야 돼요. 지금 이 NCS건 아니면 국가자격 자격증이든 이건 범용 지식이고, 그래, 범용 지식 수준이 높은 건 알겠어. 높은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에서 대리급이 되려면 우리 회사 특성을 알고 있는 채로 대리급이 돼야지, 우리 회사 특성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회사 특징은 완전히 백지인 상태에서 지식 수준만 대리급이면 못 써먹어. 네, 이게 이제 회사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 자격증이 이렇게 막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인정해줄게, 인정 못해. 아니 무슨 대리가 회사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쥐뿔도 몰라. 그럼 얘를 대리로 어떻게 일을 시켜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원급이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지만 약간 의미는 없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3,000%로 빠졌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중요하게 할 말은 이 시험 문제 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국가자격 시험 구성이 상당히 좋고 실제 실무에 가깝다. 대신 이제 거기서 나는 등급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답지를 보면 이제 기가 차오르기 시작을 하죠. 문제를 만든 사람의 잘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문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기구를 잘 그렸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건데, 이게 기출문제라고 이렇게 돌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기출문제 아닙니다. 시중에 돌고 있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예요. 저 분명히 얘기해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다 재설계했다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서적 보면 기출문제, 아니면 유튜브 올리는 분들도 기출문제 풀이를 올려요. 그런데 그게 왜 기출문제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국가자격 시험은 저 문제를 갖고 나오지를 못해요. 갖고 나오는 순간 걔는 부정행위로 뭐예요? 실격이에요. 제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문제 만든 거를 함부로 배포를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라이센스 문제랑 그 저작권 문제가 걸려가지고 배포 함부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시중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재구성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장 이제 많이 활용되는 거는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데려와서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뭘 그리셨어요? 이걸 다 취합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그리면 물론 이제 기억에 의존하는 거니까 정확하지 않겠죠. 대략적인 형태적인 거, 기구적인 구성 이런 것들만 보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요번엔 이런 게 나왔겠다라고 해서 전문적인 강사가 그걸 다시 재구성하는 식. 아마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기출문제를 재구성하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기출문제가 어디서 구해왔다라고 한다면 어딘가 이제 기출문제가 유출되고 있다는 거고 그건 부정이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비리가 많은 나라라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고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문제 출제에 관련된 분들은 강사도 못해요. 강사하시면 이 출제자가 된 순간부터 강사 생활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 문제를 유출시킬 수 있잖아요. 강사가 문제를 출제를 하면 학생들한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강사 생활 못하고 교재 출판 안 돼요. 책도 못 내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제 이쪽에 참여를 했다가 이 교재 출판 안 된다, 강사 안 된다라고 해서 빠지신 분들이 초기에 참여를 했다가 중간에 빠지신 분들 계세요. 보고 서약할 때 저는 관두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암암리에 좀 있지 않을까. 뒷거래를 통해서 이거는 뭐 이제 도시전설 같은 이제 뇌피셜이죠. 완전히 없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증거는 없으니까 일단은 증거상으로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시중에 돌고 있는 기출문제는 너무 많다. 그리고 학생들의 말에 의존해서 재구성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시험에 관련된 분이 어떻게든 이걸 유출하지 않았을까? 그 기구를 유출을 하고 대신에 치수랑 형태를 약간 바꿔 뭐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심이 가기는 해요. 근데 뭐 의심만 가지고 사람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제가 잡을 만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더 신기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뭐 그 어떻게든 비리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구했든 어쨌든 그랬으면 답안도 구하지 않았을까? 교재 출판하는 사람들은 답안 어떻게 제대로 된 답안을 전산응용 기획 기능사 채점하시는 분들이 채점하는 그 답안을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답안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답이 저렇게 개판이라고 지금 어떤 식으로인지 아직 안 보여주고 있는데 개판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시험 운영하는 사람들 참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증거는 없으니까. 막연히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믿고 싶은 건 설마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답들이 실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는데 채점하시는 분들의 답은 아니겠지. 이걸 기대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채점하시는 분들 이거 뽑는 것도 그냥 시중에 있는 그냥 강사님들 대충 뽑아다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강사님들 다 엉터리로 알고 있는데 엉터리 된 걸로 채점하는 것 같은데. 뭐 기준 답안을 주기는 하는데 그 기준 답안이 제대로 돼 있으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참 그런데 그 채점하시는데 강사님들이 일부 참여를 하는데 제대로 된 답안을 줬다고 한다면 그 강사님들도 답안을 그런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수업할 때 계속 그냥 시중에 있는 교재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인지 못하고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실제 전선형 기회도 기능사 채점이 그런 식으로 엉터리 답안을 가지고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좀 걱정됩니다. 많이 걱정돼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기구를 구성해놓고,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작성을 했는데, 답은 이건 제 생각대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중에 있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잘못된 내용들을 고스란히 작성을 했어요. 고스란히 작성. 그래서 지금 여기 작성한 거는 1번 부품, 2번 부품, 3번 부품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해놨어요. 미리. 자, 이렇게. 뭐 양식에 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자, 1번 부품의 답안. 뭐 쓸데없는 거 설명은 가급적 배제하고 기하공차에 관련된 거. 위치도를 얘기를 했지만 위치도 말고도 좀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기하공차에 관련된 것들만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이제 요거 드릴지그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제가 전선형 기회도 기능사에서 드릴지그 요소를 할 때 그때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답안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그러니까 구성을 좀 바꿨기 때문에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달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이제 그걸 그렇게 노력을 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이제 요거 이게 이제 여기 20 요치수거든요. 요치수에 있는 요 끝단에 대한 이제 여기 기하공차가 들어가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라면 이거를 굳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X도 요것도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굳이? 근데 요거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건 있어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뭐 다른 강사님들이 하는 거를 여러 개를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하공차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측정하는 측정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맞춰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데이터 A 바닥면에 대한 얘의 수직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요 뷰에서는 A에 대한 수직이 보이죠. 실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방향이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안 보여요. 이 면이라는 것만 알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 방향성이 보이는 쪽으로 기하공차를 기입을 해야 된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아니에요. 기하공차는 데이텀이라는 어차피 기호가 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정하는 건 이 선이 아니에요. 선이 직각이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용하고 있는 면 전체가 직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면은 이 면을 지정을 해도 마찬가지 같은 면이에요. 같은 면을 지정했으면 뷰가 직각으로 구성 안 돼 있는 뷰에다 갖다 대도 여기 데이터 A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A에 대해서 이 면의 직각을 보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심각한 예시가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되게 좀 심각한 게 이건 다른 걸 그려서 할게요. 대충 제가 그릴게요. 골뱅이 20 10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여기는 한 30을 더 키울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종합을 해야 되니까 이건 돌릴게요. 그분들이 되게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치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데이터만 A를 하나 카피를 해서 만약에 이제 바닥면 이 바닥면에 대해서 여기 윗면
네, 평행도를 본다. 평행도. 뭐 이거는 공차 값은 그냥 대충적 0.1이다. 그리고 데이텀 A에 대해서.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이제 평행도의 길이가 이 방향이다. 이걸 분해를 하는 게 낫겠네요. 요 길이 방향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난 이 길이에 대한 평행도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평행도 1.1 데이텀 A. 잘못했다. 이 길이에 대한 평행도를 보고 싶으면 측정을 할 때, 평행도 측정할 때 이 길이를 측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평행도는 이 면 사이즈 전체의 평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측정 안 돼요. 평행도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정했다면 이 면 전체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이 이 길이냐 이 길이냐는 없어요. 이렇게 지정되면 이 면 전체를 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저 면 전체에 있는 모든 점 요소가 이 평행도를 구성하는 그 내부에 다 들어와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거예요. 되게 괴랄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를 가지고 평행도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입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입해야 돼. 웃기지 마. 내가 이 평행도에서 이 길이로 측정을 할 거야, 이 길이를 측정할 거야, 그걸 하려면 이걸 써야 돼요, 이거. 전에 보여드렸던 보조형 체지시자. 얘 가지고 교차평면 지시자 가지고 데이텀을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어느 면과 평행하게, 어느 면과 직각이 되게 측정을 하세요라고 교차평면 지시자로 측정 방향을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 측정 방향 지시하는 거를 그냥 어떻게든 그냥 요거 안 붙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교광사 중에 이거의 존재를 아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몰라요. 그냥 기아홍차는 요렇게 생긴 거야. 요게 다야. 대부분의 바운더리가 이거예요. 이게 다야. 이 뒤에 이런 것들이 보조형체 지시자가 붙는다는 걸 몰라요. 기아공차에서 어떤 이제 측정 방향을 한쪽으로 한정하고 싶으면 보조형체 지시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만 측정을 해. 라고 별도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방향성이 생기는 거지.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굳이 여기다 따로 이렇게 띄어서 작성을 했다라는 이유는 얘도 이상하게 방향성을 이상하게 그러니까 자꾸 도면을 이게 우리 이 2D로 그랬다 그래서 도면을 그리는 사람까지 얘를 2차원적으로 보면 어떡해. 이게 되게 무식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2D를 그리고 있어도 항상 3차원적으로 형상을 보고 있어야 돼요. 기하공차를 정의하는데 3차원상의 기하를 정의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2차원 기하를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 있지? 여기서 느껴진 거 한 가지가 이제 요거였어요. 이거 참 기하를 2D로 보내 자꾸. 2D로 보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문제 답을 작성한 사람이 정말 희한한 게 이 문제 답을 작성한 애는 이 기구가 어떤 특성을 가진 기구인지 전혀 이해 못하고 답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일반 학생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교재를 작성한 교재에 실린 내용 아니야. 작성자가 기구를 이해 못하고 이 단품들을 뽑았다고? 이야. 더 희한한 거는
그러면은 이 기구를 설계한 놈하고 이 답지를 작성한 놈하고는 다른 놈이야? 물론 이제 거기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기출 문제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든 사람, 답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답을 만든 사람은 너무 좀 뭘 모르는 애 시킨 거 아니야. 좀 가르쳐 놓고 시키지.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렇게 치수가 기입되면 안 되는 애거든요, 얘. 얘한텐 기하공차도 안 붙였어. 이게 뒤에 공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딸랑이, 뭐지? 이게, 선생님, 뭐가 문제예요? 조립도상에서 거기에 뭐 닿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를 하지만, 자, 여기 가공, 요거 표면 거칠기도 안 붙었어. 자, 근데 우리 한 가지 보면은 요 바닥면에다가 뭘 붙였냐면 X를 붙였어요. 이거 실제로 이제 그 답지 작성할 때 X를 붙였어. 그 무슨 얘기예요? 여기 실제 조립품 구성상에서는 요 바닥에 닿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X를 왜 붙였어?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야, 걔를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거기에 닿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닿는 물체가 죄송해요. 닿는 물체가 안 그려져 있어도 저기에 물건이 닿는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럼 이 물체의 이 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드릴지그에 저 홈 같은 거 저런 게 왜 있는지 웬만한 사람도 아실 거예요. 이 홈 왜 있을까요? 그냥 이뻐 보이려고? 디자인상 포인트를 준 거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 뭐가 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팔았다는 건. 아니, 안 껴지는데 이걸 왜 파나? 첫 번째, 홈이 파져 있으면, 저기 뭐 껴지겠는데? 이걸 의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드릴지그라는 특성을 알면, 이 드릴이 설치된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비에 그 드릴 센터하고 이 지그하고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슬롯 돌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 얘를 끼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저 돌기가 이렇게 나 있으니까 좌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평면도상에서는 상하죠. 상하의 위치가 고정이 된다고. 딴 데로 안 도망가고. 그럼 센터는 이 센터는 딱 맞는 거예요. 저거를 이용을 하면, 저 돌기를 이용을 하면 이 센터는 딱 맞는 거야. 단지 여기서 좌우 위치는 안 맞잖아. 그래서 뭐 해놨어요? 장공 뚫어놨잖아. 딱 고정된 위치로 놓는 게 아니라 이 위아래를 고정을 하고 드릴이 여기 있으면 뭐 좌측 이렇게 당겨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해라. 그런 개념으로 뭐예요? 장공을 뚫어놨잖아. 그러니까 기구적인 지금 메커니즘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지금 뭐예요? 반품도를 작성을 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땐 당연히 학생들은 기구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적으니까 그걸 이제 배워나가는 단계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출판을 하는 출판 내용을 작성하는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한 제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작성을 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제가 언제 발견했는 줄 알아요? 제가 강사하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생 때 발견했어요. 하물며 학생인 나도 알고 있었어. 제가 진짜 어이없는 건 하물며 학생인 나도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전 대학 때 자격증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대학 때 제가 갖고 있던 마인드는 자격증이라는 게 나의 실력을 증명해 줄 수 없다. 자격증을 딴 사람이 실력이 좋다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학 때부터. 애당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저는 기계 설계과였으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은 죄다 자격증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 준비하고 있던 애들이 막 공부하다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야, 얘 이거 봐. 하면서 막 문제를 보여주는데 그때 제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안타까웠던 거는 그 자격증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에 적혀 있는 답들을 다 고스란히 믿어요.
그러면서 야 이런 건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보여주면서 제가 딱 봤는데 이걸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딱 보고 야 너 이거 자격증 교재 다른 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왜? 야 이게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교재야. 자격증 공부하는 애들 다 학원 가도 다 이 교재 보라 그래. 제일 유명해. 어느 학원을 가도 다 이 교재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제일 지금 유명해 주고, 얘가 제일 설명도 잘 나와 있고, 내용도 다 제대로 돼 있고, 다 잘 돼 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근데 얘 여기 왜 아무것도 없냐? 거기 왜 뭐 아무것도 안 붙잖아. 뭐가 있어야 되네. 야, 이 새끼야, 여기에, 너 저기 실습실 가서 드릴 지금 못 봤어? 이거 왜 파놨을 거야? 위치 맞추려고 파놓은 거 아니야? 최소한 키는 껴질 거 아니니?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그랬더니 이거 그러네. 그럼 야 여기 답지 지금 작성하네. 쥐뿔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네. 넌 이 교재를 믿고 공부를 하니? 제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친구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공짜 들어가야 돼. 왜냐면 돌기의 양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최소한 5mm를 설계했다는 건 5mm보다 작을 수는 있어. 근데 5mm 딱 맞출 수도 있잖아. 돌기가 5mm 딱 맞춰서 튀어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 뭐 하냐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공차를 줘요. 마이너스 공차를 허용을 안 해요. 일반 공차로 쓰기는 하는데 0에서 플러스까지만 쓰지 마이너스를 안 써요. 일반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못 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상식 자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어이없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다. 이런 것도. 왜 저러지? 자, 그리고 이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잘못된 거. 진짜. 예, 요거죠. 이게 이제 위치도잖아요. 예, 위치도. 이제 이거 뭐 선생님 치수에다 안 붙이셔서 그래요. 아니 위치도 뭐 치수에 굳이 안 붙여도 그냥 이렇게 원에다 붙여도 돼요. 뭐 이것까지는 인정. 왜냐면 그냥 근데 이게 솔직히 위치도니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애매한 게 이게 원래는 지금 이 위치가 이 원 표면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 원의 중심의 위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이제 형상이 갖고 있는 표면을 통해서 유도되는 거를 이제 유도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원의 중심 위치. 유도 형상, 중심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여기서 표기한 것처럼 치수선과 일치하게라는 전제가 붙어요. 유도 형상을 지시할 때는 치선과 일치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위치도니까 이게 솔직히 얘가 이거를 여기다 붙인 이유는 알겠어요. 굳이 여기다 안 붙이고 여기다 붙인 이유는 그건 알아. 왜냐면 이것도 굳이 여기다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원의 중심 위치, 얘는 이렇게 생각해. X, Y 위치를 표기하는 거니까 그 X, Y 위치가 보이는 데다 얘를 해야 된다. 기입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요렇게, 굳이 요렇게, 여기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다 하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한 거 보면 그 2차원적인 시각 표현에 되게 집착을 하는 애인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는데. 아니 그냥 여기다 붙이면 된다고. 이 위치도 여기다 붙여도 돼요. 여기다 얘랑 일직선 해가지고 붙여도 돼. 왜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이걸 기형차를 자꾸 2D적으로 2차원적으로 보잖아. 왜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 우린 3차원 물체를 입체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이면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학생이지만 그럴 수 있어. 아직 배우는 단계야. 배워서 고치면 돼. 그런데 얘가 작성한 건 이게 학생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는 문제의 정답 아니에요. 정신머리 나간 거지. 이거는. 최소한 이걸 해주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건 해줘야지. 안에다가 내부에다 이거
해줘야지. 여기랑 중복 치수잖아요. 아이, 가로 치면 될 거 아니야. 가로 치면 돼요. 이거 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것도 없이 이렇게 붙인 것도 불만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뒤에. 뭐가 없어. 데이터이 없어. 이제 데이터 없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자, 왜 논란이 많냐면, 이제 제가, 아니, 위치도에 데이터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은, 어떤 분이 이제 딱 그럽니다. 아, 이 선생님 공부 제대로 안 하셨네? 위치도는 데이터이 없을 수도 있어요. 딱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내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네, 맞아요. 위치도는 데이터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정리해둔 케이스 규격표에 나옵니다. 자, 위치도 없음, 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아니, 이것만 읽지 말라고. 이걸 읽었으면 뭐야? B, KSB IS 5458 참조. 그러면 위치도가 없는 거는 KS 위치도에 데이터이 없는 경우, 필요가 없는 경우는 KSB ISO 5458에 그 경우가 나와 있어요. 자, 그것까지는 제가 정리 안 했습니다. 가서 보세요. 직접 찾아서 보세요. KS 열람 가셔가지고 가서 보세요.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 일반 상황이 아니라, 일반 상황에서 데이터를 없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만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뭘 공부를 해도 좀, 딱 여기 없음만 보고, 아이씨, 나 데이터 이거 어떻게 정해야 될지, 아리까리한데? 아이씨, 대충. 없이 해. 이렇게 쓰라고 한 적 없다고, 케이스 규격에서.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그럼 이 위치의 데이터를 뭘로 잡아? 그 얘기하면은 어떤 강사님이 그럽니다. 선생님, TD 기입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정확히. 이 TD 왜 기입됐어요? 정확한 위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위치도가 붙었기 때문에 이 TD가 기입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0.09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건 인정. 왜냐면은, 위치도 붙어 있고, 이거 붙어 있으면, 데이터이 없더라도, 요 면을 데이터으로 이렇게 간다. 원래 그렇게 표기하면 안 돼요. 저면이 데이터이고 여기 TD를 붙였다 그래도 원래 이거 생략하면 안 돼요. 원래는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게 정석이에요. 다 필요 없고, 인정. 그래, 인정. 인정. 그러면, 자, 이거 드릴지그잖아요. 드릴지그인데, 그럼 이 위치만 중요해? 요것만 정리를 하면 돼? 얘가 중심에서 이렇게는 아무렇게나 어긋나도 상관없어? 일반 공차범 정밀하게 어긋나지 않고 일반 공차 멈추내에서 어긋나도 상관없는 거야? 그게 드릴지그야? 왜 이 위치만 중요해? 이 위치는 안 중요한 거야? 왜? 이 위치가 틀어지면 이 위치를 정밀하게 맞추는 게 무슨 의미야? 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데? 뭔 짓이야? 뻘짓거리잖아. 제가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치수 기입을 보세요. 대칭 치수잖아요. 얘가 원점이에요. 원점의 위치를 어떻게 아주 그냥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 자, 우리가 치수를 대칭 치수로 기입을 하는 건 여기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공하라는 뜻이긴 맞긴 한데, 그럼 내가 이렇게 대칭 치수로 기입을 해놓으면, 자, 대칭을 기준으로 가공을 한다고 칩시다. 치면, 자, 여기서부터 요 90의 절반 거리로 여기를 가공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90의 절반 거리 45로 여기를 가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가공 따로잖아. 그러면 45에서 틀어지는 공차의 양이 따로따로 가공했는데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맞아? 똑같이 대칭으로? 내가 대칭으로 이렇게 치수를 기입했다고? 맞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맞춰서 가공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가공할 수 있었으면
공차라는 건 애당초 필요가 없었다고. 뭐 하는 짓거리야. 본인들이 왜 공차를 지정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안 되니까 지정을 하고 있잖아.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이 뭔가를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일 줄 몰라. 어떻게든 핑계를 대려고 그래, 자꾸. 내가 수업하고 있는 지금 이 방식이 잘못됐어요. 왜 인정 안 하는데? 내 지식이 짧았어요. 왜 인정 안 하는데? 인정하라고. 이 인정에 관련돼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죠. 특히 제가 강사 이제 처음 하겠다고 맘먹었을 때 내가 몇 번 얘기했겠지만 저 강사 처음 하겠다고 해서 연수시켜 주신 분. 그분 제가 되게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분 그 멘트 자체가 진짜 신금을 울렸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을 하다가 혹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나왔어요. 네. 절대 모르는 척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내서 모르지 않다. 난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선생님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강사들 모임이나 뭐 그런 거 있을 때도 많이 들었고 어떤 강사는 심지어로 자기 보조 강사, 새끼 강사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사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게 학생한테 내가 모른다라는 걸 들키면 내가 얘한테 밉보인다.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강사도 사람이야. 모를 수도 있지. 제가 여기서 강사님들이 모르는 거를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기하공차를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아직 강사님의 공부가 부족할 수도 있어. 제가 뭐라고 하는 건 모르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르는 걸 아는 척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선생님 제가 그거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었네요. 좀 더 알려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배우려고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든 난 모르지 않대. 근데 이게 강사 대 강사일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문제는 건 학생일 때 문제인가. 강사 대 학생일 때. 학생이 질문을 해. 자기가 몰라. 근데 모르는 걸 들키기 싫어. 그래서 엉뚱한 말을 지어내. 그래서 엉터리로 가르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학생한테 심어. 제가 강사 생활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학생이 바닥에 A예요. 근데 여기다 Y를 붙이시더라고요. 학생 왜 그렇게 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이미. 전에 강사님이요. 이 데이텀은 측정의 기준면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밀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끄러워야 되고 표면에 거칠게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Y상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W도 데이텀이 될 수 있고요. 주물 표면도 데이텀으로 하고자 한다면 데이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상이 가지고 있는 표면은 데이텀 자체가 아니에요. 데이텀 피처지. 저 표면의 그 흐트러진 양상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텀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데이텀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막 이상한 말들을 지어내. 뭐지?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모르면 학생 죄송한데 그거 내가 잘 모르거든. 내가 좀 알아봐서 나중에 답변해 주면 안 될까? 이러면 안 될까? 근데 거의 기하공차 쪽에서는 기하공차를 모른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무시를 하겠죠. 왜냐면 전성형 기계도 기행사나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무시 당할 거예요. 무시 당하셔도 인정하세요. 잘 모른다고. 저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 강사님들이 기하공차를 잘 모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잘 모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학생들한테 여러분 제가 기하공차가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만큼 많이 알지 못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참고해서 공부하면 되는지까지는 알려드릴게요 하고 차라리 이 KSA ISO 1101 요거를 알려주시고 학생들한테 저 KS 교육 열람 서비스 가서 거기에 있는 기하공차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 그게 낫다고 봐요. 난 그래도 그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당연히 아닐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해서 불만을 갖지 않을 거예요. 뭐야, 나 돈 내고 배우러 왔는데 저 새끼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을 모른다네? 당연히 이런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그게 싫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강사님들? 공부하는, 그리고 이거 출판하시는 분들, 책 내시는 분들, 공부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데이터 없이 쓰는 거, 이것도 얘랑 똑같아요. 대학교 때 발견했어요. 얘만 그래요?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해놨어. 이거 대학교 때 발견했어요. 대학교 때 발견해서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야, 이게 맞아? 야, 뭐, 여기 TD 있는데, 이거 여기서 25mm지.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얘기, 대학생 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야, 그럼 위아래는 틀어져 상관없어? 들지 그래매. 위치 맞아야 된다며. 위아래는 왔다리 갔다리 해도 상관없는 거야? 정밀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네. 야, 이 교재 제가 친구한테 그때 그랬어요. 야, 이 교재 만든 새끼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냐? 근데, 제가 대학 때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어요. 요새 교재도 이렇게 나와 있어. 우와, 씨! 야, 20년 동안 틀린 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 우와! 대단하다, 정말. 오죽이나 공부를 안 하면. 아니, 학생들한테 공부하라고 만드는 교재 만드는 새끼가 공부를 안 하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내가 너무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대학생 때 제가 생각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자격증은 나의 실력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나의 생각이 옳구나. 저의 생각을 좀 더 공고하게 다져줬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건. 양심에 찔리지도 않나? 내가 모른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지 못해요? 내가 기아공차를 모르는데 인지 못하나?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이상한 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공차값이 다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 할 말은 없는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얘가 이제 여기 공차값 직각도의 공차값과 대칭도의 공차값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냐? 아니에요.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요 대칭도는 저 데이텀 A가 얘거든요. 얘. 데이텀 B가 대칭도는 데이텀 B니까 얘의 중립면 여기와 얘의 중립면이 일치해야 됩니다.를 봤는데 그거를 2D적으로 그냥 저 선이 요 중심선이 일치해야 됩니다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칭하는 건 이선에 관련된 치수를 지칭했다 그래서 선이 아니에요. 이건 면이야. 높이 5mm를 가지고 있는 면이라고. 그러면 이 대칭도의 의미는 이 평면과 이 평면 사이의 중립선이야. 중심선이 아니라 중립평면을 얘기해. 그리고 이 평면과 이 평면의 모든 대칭이 되는 요소들이 전부 다 이 중립면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놓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이 직각도가 포함된다는 얘기야. 똘대가리들 씨. 자, 무슨 얘기냐? 이 면과 이 면의 중립면이 직각인 건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데이텀 A에서 직각이다. 그러면 지금 안쪽이면 이거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직각인 걸 확인했다고. 누구에 대해서? 이 바닥면 데이텀 A에 대해서 직각인 걸 확인했다고. 그래놓고 대칭은 뭐야? 얘의 중립면인 이 면을 가지고 이 면과 이 면의 중립면이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 거기에 한 점의 위치만? 아니, 그 평면의 모든 요소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면과 이면의 중립면은 이면과 이면의 중립면과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돼. 내가 얘기를 하잖아. 위치도는 그냥 위치에 관련된 치수 값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그냥 치수공차로 보고 끝내면 되지. 기하공차가 왜 나와? 저걸 굳이 기하공차로 정의하고 치수공차로 안 하고 기하공차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면과 이 면의 중립면에 있는 모든 요소가 이 공차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쪽에 있는 면의 중립면과 이 면은 평행해. 이 중립면은 바닥면과 직각이야. 그럼 이 면도 이 면의 중립면도 얘랑 직각이야. 이거 하나로 끝난다고. 대칭도 하나로. 우와, 속 터져. 직각도를 따라주는 표시 대칭도 하나로 끝난다고. 근데 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선의 위치만 정했으니까 직각은 따라 보증을 해야지. 아, 놀고 있네. 물론 지금처럼 두 값이 약간 달라야 될 필요가 있어. 대칭의 포지션과 그 직각의 포지션이 약간 달라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붙여줄 수 있기는 해요. 아, 그래. 그래서 처음에 요걸 보고 여기까지는 그래, 이해하겠어. 값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직각을 좀 더 정밀하게 보겠다고? 알았어. 그래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얘가 이걸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걸 안 게 이거예요. 값이 똑같잖아. 야, 값이 똑같으면 얘 하나로 직각까지 같이 봤다고. 값이 똑같은데 왜 따로 쓰냐고. 그러니까 얘는 저 값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따로 쓴 게 아니야. 그냥 얘는 자세를 제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칭도는. 그러니까 기하공차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우리가 치수적으로만 이해를 할 거면 수치적으로만 이해를 할 거면 그냥 치수공차로 끝내지. 왜 기하공차를 붙입니까? 그리고 직각도만 붙이면 되지.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 위치도, 그러니까 위치 공차죠. 위치도, 대칭도, 그 다음에 동심도, 동축도. 그렇죠? 위치도, 요 위치 공차에 관련된 거. 위치도, 동심도, 동축도, 대칭도. 선행극도, 면행극도는 특별한 거니까 이거 뺄게요. 요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치 공차라고 알고 있는 이것들은 위치에 대한 치수 값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걸 가장 잘못 알고 있어요. 그 값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자세 공차는 자세 밖에 못 봐요. 얘는 말 그대로 위치 값은 신경 안 쓰고 평행했냐 직각했냐 경사졌냐 그거 밖에 못 보는데 여기 있는 위치 공차는 이 평행 직각 경사의 자세도 보면서 동시에 그 위치도 정밀하게 기하학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을 때 자세와 위치를 같이 봐야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치 공차가 들어갔을 때 추가적으로 자세 공차를 붙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예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위치 공차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자세를 제어하고 있어. 단지 추가적으로 자세가 붙을 때는 그 자세가 위치도 공차에서 위치 공차가 정의한 그거보다 더 정밀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더 정밀한 거를 수준을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별도로 붙여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예 위치 공차 값을 줄여버려요. 자세 공차에 맞춰서. 만약 자세가 더 정밀해야 된다고요.
이걸 굳이 따로 쓰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위치도 공차할 때 웬간해서는 자세 공차를 이렇게 플러스를 붙이지 않는다. 이 플러스를 붙였다라는 건 뭐예요? 위치 공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자세를 제어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강사님들 중에 일부 나오는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아, 선생님, 얘는 위치도 공차예요. 위치만 정했어요. 자세를 안 정했어요. 그런 답변이 실제로 나와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런 걸 보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작성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건 제가 여기서 이제 일일이 지금 지적한 것들을 다시 다 작성하면 좋겠는데 벌써 1시간이에요. 그거 작성하면 또 1시간 갈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안 할게요.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작성되려면 어떻게 작성돼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이제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문제 풀이할 때 그때 이제 드릴지그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건 어떻게 한다라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더 붙여서 하면 영상이 한 2시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멘트를 하면은 시중에 있는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 나와 있는 답지를 볼 때 그 답을 믿지 마세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기아공차에 관련된 건 믿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아공차는 제 영상도 믿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KS 규격 열람하셔가지고요. KSA ISO 1101 열람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몇 번을 곱씹어서 보세요. 반복해서. 한 번으로 이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지만 그거 한 번에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어마무시한 천재입니다. 한 번에 바로 이해 안 될 거예요. 계속 상황에 맞춰가면서 몇 번을 곱씹어서 보세요. 그래서 KS 규격 기준으로 기아공차는 학습을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데이텀 없음 써 있는데 이 없음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표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없음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놓으니까 되게 많이 오해를 하는 게 형상공차는 데이텀이 없다. 요거까지 마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형상공차가 데이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요 윗면에 아이고 잘못했다. 잘못 들어왔네. 형상공차니까 진직도로 하겠습니다. 진직도 0.01 뭐 이렇게 하고 일단 진직도는 데이텀이 없으니까 이제 데이텀을 안 쓰잖아요. 이렇게 안 쓰는데 없음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데이텀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도 분명히 진직도 때 얘기할 거예요. 얘의 데이텀은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원칙대로 쓰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 그 정확한 이론대로 쓰면은 저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면이 데이텀 피처고 그걸로 생성된 데이텀을 기준으로
실제 이면에 진직도를 파악하라는 의미예요. 원래 개념으로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거예요. 이건데 어차피 내가 기하공차로 지칭하는 면 자체가 데이텀이 되기 때문에 이걸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이걸 굳이 어차피 내가 여기 요 형상공차로 여기를 이면을 딱 지시하는 순간 얘가 데이텀이라는 거를 데이텀 피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데 굳이 그거를 여기다 데이텀 기호를 붙이고 요 뒤에다 데이텀을 붙여주고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있냐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냥 지칭하는 걸로 데이텀 피처의 지정과 그 다음 기하공차 지정이 한 방에 끝나네? 그러니까야 그러면 우리 이거 기입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없음이라는 게 데이텀이라는 게 필요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인지를 하시면 안 돼요. 데이텀은 형상공차의 데이텀은 내가 지칭한 그 표면 자체가 데이텀 피처가 되고 그 표면을 통해서 유추되는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형태가 바로 데이텀이 된다. 데이텀이 있다. 형상공차도. 데이텀은 있으나 굳이 누가 데이텀인지 안 알려줘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데이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얘네들은 데이텀을 명기하지 않으면 누가 데이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데이텀입니다. 라고 표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요 기사에 말씀드린 마지막 멘트는 기하공차는 모두 다 항상 데이텀이라는 걸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그 스태틱 상태를 비교하는 거라고요. 뭐랑? 이론적으로 정확한 상태. 완벽한 상태의 형체와 계속 비교해서 보는 게 기하공차예요. 내가 설계상으로 이런 모양을 설계를 했어. 이 형체와 얼마나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니? 를 비교하는 게 기하공차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유물줄 주고 요 정도가 오차 다른 거는 내가 인정을 해줄게 합격으로. 그렇게 해준 게 기하공차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하공차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텀 기준이 되는 데이텀 기준 자체가 존재 안 할 수가 없어요. 단지 형상공차는 그걸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누가 데이텀인지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데이텀이 진짜 없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없음도 내가 이거 데이텀 어떻게 기입할지 모르면은 그냥 안 적어도 이 TED 보고 대충 잡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실제 아마 이제 요렇게만 하고 끝내면 이제 요거 작성하는 거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건 좀 기다려 주세요. 아마 지금 독립조례식 끝나면은 뭐 드릴지그 예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드릴지그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